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9월 6일, 이제 9월의 첫 번째 희망누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번에는 모두의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참사랑의 차이, 그리고 축복과 결혼, 또 축복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맞는 나에게 정말 단 하나뿐인 사람, 단 하나뿐인 남자, 단 하나뿐인 여자, 나의 반쪽을 어떻게 함께 찾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이상형과 이상상대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형 월드컵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밸런스 게임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저도 가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또는 남자 배우. 저는 이제 이렇게 남자지만 정말 연기를 잘하는 남자 배우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형 월드컵을 종종 해보긴 하는데요. 뭐 다양한 월드컵이 있습니다. 뭐 두 개씩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아요. 다양한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나의 반쪽을 만날 때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는요, 정말 이제 미혼 남녀의 결혼 인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상적 배우자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겠죠.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 1위, 2위, 3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죠? 네, 뭘까요? 바로 성격입니다. 네, 그렇죠. 남자와 여자도 어떤 사람이건 성격을 가장 먼저 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성격만 좋으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비록 여기서 보게 되면 1등은 못했지만 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경제력, 또 외모, 가정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를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으시려고 혹은 축복을 받고 아니면 축복을 준비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축복에 관심을 내가 한번 가져볼까 하는 사람들일 거로 생각이 들어요. 나의 배우자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보는 또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사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정말 한 사람이다. 정말 나의 반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보는 대로 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시간도 여러분들은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어,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이론을 하나 가져왔어요. 의사결정 도구 중에 준거평정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런 기준을 갖고서 판단해 나가는 대안을 골라 나가는 그런 기법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차를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차를 살 때 어떤 걸 보시나요? 연비, 뭐 디자인, 뭐 안전, 내구성, 뭐 가격대, 다양한 것들을 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폭스바겐, 벤츠, BMW,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중에서 한번 골라보고자 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브러셔가 있어요. 브러셔를 이제 꺼내놓고 5점 척도로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자, 그런데 이 도구의 가장 중요한 또 재밌는 점은요. 바로 가중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중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준거에 이 기준의 가중치의 합은 100%입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 뭐죠? 바로 가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5점 척도에
준거를 곱해서 이렇게 기준을 곱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가 0.3을 곱하고 25%가 0.25를 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차를 사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네,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지금 보신 의사결정 도구를 바로 준거 평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그런 이렇게 한번 봤었던 그런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경제력, 뭐 외모, 뭐 가정 환경,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준거 평정에 대해서 보여드렸지만 축복 후보자를 준거 평정처럼 동시에 여러 명 만나면서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앞에서 배운 의사결정 도구인 준거평정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명을 만나시더라도 여러분은 한 명을 만나시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반드시 그 기준과 그 가중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기준과 또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보는 우린 기준은 정해졌을 텐데요. 그죠? 좀 시간을 좀 들였으니까요. 그럼 그 기준의 가중치도 한번 보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도 나는 축복 후보자를 대해서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것을 가장 높게 보고 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덜 중요하게 보는가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뽑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공이 어디 있을까요? 100개가 들어있는 공이 있을까요? 아니면 1000개가 들어있는 공이 있을까요? 1000개가 들어있는 공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 자, 이런 고민도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교회는 너무 좁아. 아이고,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도 좋아. 물론,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죠. 세상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또 교회 밖에서 찾고자 하는 분들을 보실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인구수가 많은 중국이 그 세계 월드컵 축구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가져야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꼭 많다고 좋은 것은 가능성이 높은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운 그 기준과 가중치들을 한번 봅시다. 물질적인 것, 외모적인 것,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개성, 자신만의 취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중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하늘 부모님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뭐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런 신앙이라든지 이런 가중치가 없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가중치가 없다면 결혼과 결혼을 기준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찾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중치를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여전히 외모나 경제적인 것, 그리고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중치가 너무나도 크다면 여러분, 그 가중치가 너무나도 크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이상 상대를 찾기도 어렵고 설령 그런 상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축복 가정으로서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서로 성장시켜 주면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살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세상에서 결혼한 사람들과 질적으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혹시 결혼의 그런 기준으로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축복의 기준을 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대 사회의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서술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그 통찰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다. 남자들이 애용하는 방법은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여성들이 애용하는 방법은 몸을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듯 매력을 갖추는 것이다. 남녀가 공용하는 또 한 가지 매력 전술은 유쾌한 태도와 흥미있는 대화술을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둥글둥글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로 가정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에 또한 상호간 유리한 거래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현대인은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매력 있는 남자, 여자는 서로에게 탐나는 경품이다.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능력이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쉬운 것이고, 노력이 필요 없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찾아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사랑하게 되었다는 느낌은 보통 자신의 교환 가능성 범위에 있는 인간 상품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그런 것 같아요. 결혼 회사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등급을. 그러니까 점수도 매기고 탈락되는 것은 이유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와, 근데 엄청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몇 등급이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A 랭크, 뭐 S 랭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결혼 회사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등급에 맞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왜 그럴까요? 등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경품, 마치 상품처럼.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꼭 그렇게 어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아야지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 기준으로 자기들끼리 등급을 매기고 자기들끼리 서로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적당한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사랑을 에리 프롬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우, 그래도 나는 예쁜 사람 만나야겠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겠어요. 나랑 등급에 맞는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첫사랑의 상대가 그 등급 밖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을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해서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의 예시로 금메달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 복주머니 안에는요, 예쁜 복주머니가 있죠.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잔뜩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꺼내겠는데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를 상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고요. 동메달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친구인데요.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인데 어느 날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근데 고백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고백을 받았는데 고백을 받았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심지어 괜찮은 집안의 사장님의 아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금수저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 좋다고 매너도 좋고 아주 뭐 조건이 좋았어요.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축복과 사회 결혼을 고민하던 친구였는데
시댁에서 돈 많은 시댁에서 차도 주고 집도 사주고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머니를 열었더니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그 출발을 제가 은메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통 은수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가 세상 결혼을 해버렸는데요. 나도 주변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중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신앙심 깊은 부모님의 그런 바람 때문에 그래도 나는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이번엔 꼭 축복 가야지 이러면서 눈치도 보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의무감 같은 게 들기도 합니다. 근데 축복 가정들을 보면은 딱히 자랑할 정도로 뭐 그렇게 잘 살거나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히 나아 보이는 게 없었죠. 근데 뭐 그래도 이세로서 신앙을 지키고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해서 선결식도 하고 또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적당선에 함께 신앙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교류,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친구와 달리, 세상 결혼한 친구와 달리, 결혼의 출발점은 개인적으로 바랬던 스펙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세상 기준과 동떨어진 선택이었기 때문에 동메달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이죠? 근데 그렇게 가정 출발을 하고 이남 이녀의 다자녀, 축복 가정들은 보통 자녀가 많습니다. 이남 이녀의 다자녀를 이뤘어요. 그렇지만 가정을 부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세상 결혼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어떻게 지내니? 나는 요즘에 골프도 치고 하나뿐인 그 자식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어. 뭐 은퇴하고 이게 살고 있어. 자랑하듯이 전화했습니다. 나도 뭐 자녀들 잘 키우면서 나쁘게 살았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친구만큼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왔어요. 남편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퇴도 하고 중소가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이 시점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떻죠? 세상 결혼한 친구는 신앙도 하지 않고 또 별다른 고민 없이 뭐 부부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축복을 받는 친구를 보고 여러분 참 어렵게도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바뀐다 생각합니다. 언제?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계로 갔었을 때. 자, 축복은 결국 여러분 금메달을 획득하는 아주 가치 있는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가 영계에 갔을 때 완전히 다를 거예요. 세상 결혼하는 다른 축복의 가치와 의의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축복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영계에 대해서 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늘 부모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있어? 그런 존재가 있긴 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영계 어디 있어?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그냥 여기서 끝이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축복받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런 마음이시라면요. 축복의 가치를 알기 전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축복은요, 근본적으로 신앙과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통일교회는 결혼을 축복이라고 해요. 내가 홀로 가는 길 앞에, 사랑을 찾아가는 길 앞에 외로웠던 남자와 여자의 길을 버리고 서로가 외로울 때 위로할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활 무대에 깔고 나간다고 하는 생활이 결혼 생활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결혼을 축복이라고 하죠. 근데, 근데 제가 주변에 축복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떨 때? 서로서로 부족한 것을 이끌어주고 채워주고 또 성장시켜주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서로 성장시켜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그 서로서로가 한 남자가 또는 한 여자가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서로 채워주면서 또 의지해주면서 이끌어주고 당겨주면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결격 사유로 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변치 않는 참사랑을 서로에게 약속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가 앞에 뭐 이상형 월드컵도 알아봤고 중급 평정도 알아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사실 이상형은요. 축복은요. 이상형 찾기가 아니라 이상 상대 찾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상 상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단짝이 이상 상대입니다. 내가 개체 목적으로서 내 자신의 목적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취향보다도 앞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늘 부모님이 이 사람과 함께 뜻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실까? 참 가정을 이뤄서 뜻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실까? 그리고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내 취향도 조금은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정성 들여서 준비해서 또 만났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축복 가정을 출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미숙하듯이 그 사람도 완성을 향해 성장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완성을 향해 성장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축복 가정을 이루겠다. 이상 가정을 이루겠다. 라는 그 다짐, 그 결의, 그 실천이 축복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대를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요. 네, 우선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상대를 찾기보다는 뜻길 위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대를 찾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욕심보다는 하늘이 바라시는 상대와 만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과거의 절대 축복 시절에서는 참부모님께서 직접 축복을 해주셨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태어난 후손도 보고 뭐 조상도 보고 하시면서 잘 맞는지도 보시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친척분을 참부모님께서 매칭을 하셨을 때 참 너에게 맞는 짝을 찾아주기가 정말 어렵다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같은 식구들이라고 아무나 매칭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축복의 시대의 개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욕심보다는 하늘이 바라시는 상대와 만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부모님께서 직접 매칭하시지 않으시죠? 공직자의 추천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의 추천으로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놓고 정성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체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취향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취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2번과 또 1번과 같은 마음가짐 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을 편견 없이 더 잘 알아볼 수 있겠죠. 네. 다 비울 수 없더라도 최소한 내가 50%라도 비우겠다. 내가 절반이라도 비우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100%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요. 하늘이 주고자 하는 95%를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생긴 얼굴로 가장에서 나를 찾아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못생긴 얼굴로 나를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준비해 주신 분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받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 하늘의 축복이 더 많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 욕심을 조금씩이라도 비워나가는 것에 인색하지는 째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서로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서로 비슷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친밀감을 갖기에 좋은데요. 때로는 반대되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관계의 장애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다음의 말씀을 같이 훈독을 해 보시죠. 네. 봄철기에 해당하는 여자는 여름을 통과해야 가을적인 남자와 만나게 되고 가을적인 남자는 겨울을 통과해야 봄철기인 여자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결국春夏秋冬의 사계절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부분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보고 스펙 보고 뭐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수준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찾고자 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죠. 대체 목적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취향과 행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는 것 전체 목적을 우선하셔야지 제대로 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거가 바뀌면 기준이 바뀌면 숫자는 의미가 흐려집니다.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의 준우승은 바로 인구 400만인 크로아티아였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통에 여러분의 이상 상대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축복을 받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필에 적어주면서 좀 알려줘야 되긴 해고요. 또 그런 공유를 하면서 서로서로 그런 관점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훈독회, 뭐 예배, 11조 이런 여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냐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상적인 기준이 있느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다짐이 있느냐? 그렇다면 서로서로 힘을 내주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충분히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음 우리가 축복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둘 중 한 명이 공직자거나 아니면 공직자 커플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뜻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직업이 곧 뜻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영인체가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마주하는 단 한 사람, 단 한 여자, 한 남자에게. 또 그 자식에게, 또 가정에게 이것이 확대돼서 사회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뜻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결국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말 그대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목표까지 하늘 부모님을 포함하여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우리가 작은 입장이지만 어려운 입장이지만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이상적인 축복 가정이자 이상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서로 지탱해 주며 성장해 나가는 개인과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하고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근대는 설렘을 갖고 나는 얼마나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빛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함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